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에서 살았던 생활들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2013년이었나요? 책을 하나 냈었어요. 사람 참 안 죽더라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요즘에 진행되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왜 그렇게 너는 극우냐,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네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의 여러가지 활동에 대해서 막 좀 이렇게 만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어떤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이유는 저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특별히 부르주아 그자들이 부르는 부르주아 계급의 자손으로서 정말 많은 고통과 압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만 차려진 그런 고통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이 절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말 노예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공산주의 국가의 실상을 정말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부터 이게 한 꼭지씩 사람 참 안 죽더라 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그동안 이만감이라든가 모란봉 클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굶어 죽는다, 고문을 당했다 이런 결과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에서 정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컨트롤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당장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선다고 해도 몇 년간은 당장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경계의 벽을 허물고 공산주의, 이게 무슨 공산주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어떤 전체주의적인 폭력들, 공산주의 시스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살아야 될 대한민국이고 또 살게 해야 될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사실 탈북자 출신이기 때문에 군대에 안 나가도 되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선에 나갔다 오는 것이 당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올해 군대에도 입대시키도록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사랑합니다. 공산화된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으로서 한밤중의 이삿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평양에서 10살 때 저녁을 먹다가 추방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낯선 사람들이 저녁 밥상에 들러앉은 우리 집에 뛰어들어서 이삿짐을 싼다고 야단을 치기 전까지 내가 아는 한 우리 집은 불행이란 전혀 없어 보이는 행복한 집이었고, 나는 몇 개월만 있으면 평양 외국어대학 특설반에서 외국어를 배우며 동시 통역사를 꿈꾸던 세상에 더는 부러운 것이 없는 치유불능의 공주병에 걸린 행복한 아이였다. 아버지는 조선체육지도위원회에서, 어머니는 평양 맥주공장에서 일하시고 학교에서 손해라고 하는 가계표에 당별란에 항상 아버지 어머니 조선노동당원이라고 당당하게 써놓을 수 있는 다른 아이들과 짝지지 않는 항상 당당한 아이였다. 북한에서 가장 황금시대라고 하던 시절의 평양이라 하지만 식구들이 많은 집들은 식량이 모자라서 잡곡밥도 모자랐고, 심지어 우리 옆집 사는 김은이네는 늘 식량이 모자라서 비스킷에 밀가루 옷을 입혀서 기름에 부친 후에 점심 식사를 대신했고, 늘 다른 식구의 점심을 훔쳐먹은 아들들 때문에 김은희 어머니는 맨발로 외랑식 아파트의 현관복도를 아들과 술래잡기 할 정도로 식량 때문에 고생하는 집들이 많았다. 우리 집은 대동강변 동평양에 있는 외랑식 아파트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한 층에 세대가 거의 100세대 가까이 되었던 것 같다. 기역자형으로 생긴 아파트는 한 개 층에 6개 정도의 인민반이 있었고, 한 개 인민반에 18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식량 부족으로 고생하는 집이 우리 인민반에서도 10세대 이상이나 되었다. 어머니네 회사에도 역시 식량이 모자라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우리 집은 아버지,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셨고 또 아이들이 어려서인지 식량이 남아서 걱정이었다. 늘 먹을 것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와 싸우는 유일한 문제는 음식을 잘 먹지 않는 문제 때문이었다. 옆집에서는 늘 음식이 모자라 싸웠고 우리 집에서는 늘 음식이 남아서 먹이려고 하는 싸움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자주 남은 음식들을 동네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책으로 바꾸어보곤 하였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읽은 장편 소설은 불타는 항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내용은 남조선 대학생들의 데모에 관한 책이었다. 당시에는 그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 잘 알 수 없었지만 후에 알고 보니 그것은 대내의 하남이라고 하는 소위 북한의 정치 보위부 요원들이 볼 수 있도록 출간한 책이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이삿짐을 강제로 싸기 전까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류영훈 있어? 누구십니까? 정치보위부에서 왔어. 붉은 줄이 대각선 방향으로 굵게 가로 구워져 있는 밤색의 신분증을 펼쳐 보이며 들어선 사람이 하는 말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가 마주 나가며 물었다. 영훈동무가 이번에 당의 신임으로 사회주의 대건설에 진출하게 되었어. 예? 대건설이라니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갑자기 겁에 질린 어머니가 재우쳐 묻자 신분증을 꺼내 보인 그 사람은 아주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어디는 알아서 못하겠어.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주체조국에서 어디에 간들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도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어. 단 양강동의 채취공업 부문으로 이번에 영훈동무가 진출하게 된 것이요. 수령님과 당이 아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운동무가 어렵고 힘든 부분으로 가게 된 것이요. 아니, 양강도라니요. 전 못 갑니다. 아니, 안 갑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다. 아니, 이 아주머니가 왜 이래? 정신 나갔어? 당해방침인데 뭐야? 동무당원 아니야? 당원이 당해방침을 가지고 흥정하면 되겠어? 그 사람은 단번에 어머니를 밀치며 소리 질렀다. 하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 전 못 갑니다. 저 이혼해 주세요. 어머니가 그 사람 앞에서 엎으러지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얼굴이 새까맣게 질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한쪽 구석에 죄인같이 앉아 애꿎은 담배만 태우고 계셨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울음에 저녁을 먹고 있던 동생들이 겁에 질려 동시에 울음을 터뜨리고 갑자기 평온하던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내 나이 10살이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